성진우가 돌아왔어. 더 강력하고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직업 영혼 전문가를 얻은 후에 그 청년은 피곤해 보였어. 그런데 그때 진아의 전화가 그를 깨웠어.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동생이 민우에게 물었어. 오늘 부모님 회의 기억나? 그 말에 진우는 완전히 깨버렸어. 곧바로 학교에 도착한 그는 스타처럼 보였고 진아가 진짜 형인지 물을 정도였어. 세미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이게 그렇게 이상해? 평소 진우는 운동복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회의라서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 여동생이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길을 가다 보니 여학생들이 세민의 멋진 외모에 매료됐어. 진아도 그걸 보고 기뻐하며 누굴 소개해줄지 물었어. 형이 여자친구가 없는 걸 알면서 한숨을 쉬며 뺨을 꼬집으며 툭 쏘아붙였어. 너무 간섭이 심해. 안으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그 여동생이 정말 뛰어나다고 했어. 성격과 성적으로 학교의 모범생이야. 이건 동갑내기들이 따라할 만한 이상적인 모델이야.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밝게 웃었어. 항상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선생님이 말하길 진아의 시험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어. 가족들이 너무 압력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회의는 여기서 끝났지만 학생을 정말 아끼다 보니 선생님이 관련된 몇 가지 더 말씀하셨어. 여동생이 사냥꾼 능력을 깨우면 형으로서 지지할지 물으셨어. 진우는 절대 그 위험한 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장담했어.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안심하셨고 송이 관련된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 그날 오후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갔어. 처음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 짧은 시간에 세민이 너무 변했으니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과 진아의 사진을 보여줬어. 그도 세상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 화가 난 건 그녀가 선생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어. 진우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 2급처럼 돈 벌기 힘들다고 설명했어. 자신의 팀에 합류하면 약간의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지. 항상 그런 임무가 있는 건 아니야. 송이는 듣지 않고 자신도 2급이라고 비아냥댔어. 그는 그녀의 순진함에 어이없어하며 송이가 사냥꾼이 되려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 장면이 공황으로 바뀌었어. 이 순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 진천이 S급 사냥꾼 황동수를 맞이하러 나섰어. 그는 이 나라가 여전히 후진 것 같다고 비난하며 사냥꾼 협회 관리자가 직접 나와 맞이한 게 놀랍다고 했어. 여기에 얼마나 있을지 물으니 그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 진천은 그가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 황동수의 죽음과 관련된 두 사람 때문이야. 그는 화가 나서 말했어. 알아, 이제 그만 속이지 마. 단순히 그 두 사람을 만나러 온 거라면 협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감시하지 않았을 테니까. 먼저 동수는 진우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 던전에서의 일은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진천이 맡고 싶다면 시도해보라고 했어. 그는 자신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라고 했어. 장면이 고공과 최종인으로 바뀌었어. 그의 팀이 바다에서 떨어진 괴물 시체를 회수했어. 그들은 하늘로 날아가 새로운 땅에 접근하려는 것 같아. 지금은 멀리 날지 못하지만 그대로 두면 국가에 큰 위험이 될 거야. 그날 밤 송이는 세민과 함께 훈련 게이트로 갔어. 그 전 청년은 상민에게 연락해서 부탁했고 그는 이전에 세민에게 속은 게 아팠지만 기꺼이 도와줬어. 그들은 송이가 그때 그 여동생임을 알아봤어. 진우도 사과하며 외부 사람을 자신의 공습에 끌어들이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가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형님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가 훈련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그들은 놀랐지만 송이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했어. 이 지역에 게이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때 전신 갑옷을 입은 사냥꾼이 다가와 서둘러 하라고 했어. 상민은 그들에게 김철, A급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어. 한눈에 봐도 방어 쪽에 특화된 타입이야. 이번 훈련은 젊은 멤버들을 위해 마련됐고 그는 A급이라서 팀장 역할을 할 거야. 그 녀석은 2급 2명을 데려간 게 불만스러워 보였어. 발에 묶인 추처럼. 형님은 팀 구성을 간단히 소개했어. 오늘은 10명, 1명 A급, 5명 B급, 2명 C급, 그리고 진우의 커플. 청년은 여동생이 던전의 잔인함을 보고 포기하게 하려 했어. 하지만 팀이 모두 강한데 C급 게이트로는 송이를 겁주기 힘들겠어. 조수는 세민에게 조심하라고 디싱했어. 새로운 사냥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공습팀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 송이도 기뻐했어. 멋진 형이 데려가니까.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푸른 게이트가 갑자기 빨개지며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뿜었어.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지만 송이를 끌어내려 했으나 안 됐어. 던전은 메얼리 머리만 보였어. 상민에게 백호 쪽 주력팀과 연락하라고 부탁했어. C급 게이트가 빨개졌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백윤호는 충격받고 즉시 가겠다고 했어. 안에서 모두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어. 주위는 온통 눈과 얼음, 게이트도 사라졌어. 김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건 레드 게이트라고 했어. 송이가 궁금해하니 진우가 설명했어. 일반 게이트와 달라. 이건 특별한 던전이야. 들어가면 완전히 고립되고 나갈 길 없어. 생존하고 돌아가려면 보스를 쓰러뜨려야 해.
바깥에서 도울 수 없어. 게다가 괴물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해.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화살이 날아왔어. 가장 약한 두 명을 향해. 시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 송이는 진우가 보호해줘서 무사했어. 이 장면을 B급 여성이 보고 깜짝 놀랐어. 팀장도 얼음 요정 무리를 발견했어. 거리가 멀어서 세미는 살기를 느끼지 못했어. 목표가 됐을지도 모르지. 2달 전이었다면 그도 목표가 됐을지도 모르지. 송이는 그 괴물을 보며 두려워했어. 그들은 목을 자르는 제스처를 하며 진우를 화나게 했어. 이건 사냥꾼들을 위한 첫 인사일 뿐이었어. 송이는 순진하게 물었어. 저게 뭐야? 왜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해? 진우는 말했어. 얼음 요정은 본성적으로 잔인하고 사냥꾼들이 백귀라고 부르는 공포의 대상이야. 그건 차가운 지역에 나타나는 백색 귀신이란 뜻이야. 김철은 그 후 팀을 재정비하며 이 게이트는 B급 이상의 난이도라고 했어. 생존하려면 나처럼 강한 자의 말을 따르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 그래서 낮은 등급 애들은 분리될 거야. 여기 있으면 얼어 죽거나 얼음 요정에게 잡아먹힐 뿐이야. 나를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으니 B급 애들은 따랐어. 남은 C급 청년도 따라가려 했지만 밀려났어. 물론 진우와 송이도 마찬가지야. 여기 하루는 바깥에서 1시간이야. 최악으로 이게 몇 주 계속될 수 있어. 보스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래서 무거운 짐처럼 버려야 해. 김철은 낙관적으로 말했어. 우리 팀이 이기면 모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B급 여성이 세민의 팀으로 가자고 했어. 팀장은 그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말했어. 김철은 그 화살을 못 봤는데 네가 손으로 잡았어. 분명 네가 강하니까 내가 따라올게. 팀에 여성이 하나 더 생겨서 송이가 덜 부담스러울 거야. 높은 등급 사냥꾼들은 정면으로 가기로 했어. 팀을 나눈 후 높은 등급 사냥꾼들은 정면으로 가기로 했어. 진우는 반대로 숲으로 가겠다고 했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바랐어. 나중에 김철의 팀은 나무에 난 흠집을 발견했고 2급 녀석이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했어. 몇 명은 동의했어. 세민이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김철은 왜 자신도 모르게 진우를 리더로 생각했는지 의아해졌어. 저쪽에는 C급과 B급인 발킨도 있으니까. 생각할 틈 없이 백꽃무리가 다가왔어. 모두 방어태세에 들어갔어. 상대가 너무 커서 겁이 났어. 김철은 자신만 생각하라고 했어. 죽지 말고. 곰이 먼저 공격했어. 도발 기술로 곰이 먼저 공격했어. 결과는 방패에 막였어. A급인 김철에게 이런 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배면반으로 잘려. 다른 곰들도 겁먹지 않고 달려들었어. 저쪽에서 희는 진우에게 멈추라고 했어. 왜 수백 개의 흠집이 난 곳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가면 곰과 부딪힐 거야. 세미는 반대했어. 바로 이게 곰의 영역이라서 숲 깊이 가야 해. 여기 있으면 그냥 조심만 하면 되고 얼음 요정에게 쫓기는 것보단 나아. 그 말을 듣고 희는 그가 모든 걸 계산했다고 놀랐어. 지금 문제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날씨야. 진우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해서 상태창을 열고 따뜻한 옷을 꺼내 모두에게 줬어. 3명은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어. 공간 마법은 고급 사냥꾼들도 몇 개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송이는 진우의 미친 짓을 보며 그가 대체 뭐냐고 물었어. 그는 멋지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 보호할게. 대신 아무것도 묻지 마와 내 결정만 따르자. 송이는 순순히 따랐어. 진우는 다른 2사람에게도 묻지 말라고 했어. 그때 곰무리가 냄새를 맡고 다가왔어. 다른 3명은 겁에 질렸지만 진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 그는 시련 극복자와 개사냥꾼 기술을 활성화했어. 게이트 밖에서 백윤호는 걱정에 시달렸어. S급 사냥꾼으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진우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성민은 그 안에 우리 팀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했어. 바로 진우야. 그가 등급이 뭐냐고 묻자 2급이지만 2번째 각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매우 강하다는 건 사실이야. 긴장된 순간 우동수가 나타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했어. 백호 회장을 보니 그도 장난스러운 말을 했어. 백윤호는 그를 싫어하며 왜 미국에서 온 녀석이 여기 지배권에 와 있냐고 했어. 우동수는 반문했어. 진우가 올 수 있으면 왜 내가 못 오지? S급으로서 그는 많은 정보를 알지만 불운했어. 진우를 찾으러 오다 레드게이트를 만나 아마 진우가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했어. 진우는 그 안에 동생을 알고 게이트 덕분에 우동수와 부딪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어. 안에서 백꽃무리가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쓰러졌어. 이 광경을 본 3명은 2급 사냥꾼이 맨손으로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곰사냥으로 청년은 레벨업했어. 역시 레드게이트는 경험치가 많아. 나중에 모두 불을 피워 곰고기를 구워 먹었어. 진우 덕분에 지금은 안전해. 혜인은 그를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송이는 형이 너무 멋져서 진우가 곰을 때리는 걸 보며 감탄했어. 청년은 흥미를 느끼고 어둠의 군단과 이그리스를 소환했어. 이건 그들의 첫 임무야. 그렇게 양쪽이 격렬하게 싸웠어. 곰무리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진우의 군단은 전투기술과 법사 지원으로 앞섰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마병 회복에 MP가 많이 소모됐어. 그때 우두머리 곰이 나타났어.
자신의 군단이 쓸려가자 혼자서 모든 걸 쓸어버렸어. 주문도 효과 없어. 게다가 넓은 범위 피해 기술이 있어서 진우의 만화가 바닥났어. 그걸 본 진우는 이그리스를 내보냈어. 그는 천천히 다가가 강자의 기세로 으르렁거렸어. 곰이 공격했지만 빗나갔고 대가는 한 팔이 잘리는 거였어. 그렇게 이그리스가 곰의 몸을 가르고 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 역시 자신을 이긴 자답네. 곰이 화가 나서 반격했지만 이그리스가 머리를 잘랐어.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 나와 싸워도 이 마장수가 더 강할지도. 잘했다며 물러나게 했어. 김철의 장면으로 바뀌었어. 그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그의 팀은 얼음 요정 무리에 쫓기며 반항도 못했어. 결국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 이때 영혼 소환으로 곰무리를 되살리고 숫자가 많아서 청년은 만족했어. 적어도 이 여행은 성과야. 장면이 바깥 세계로 바뀌었어. 게이트가 빨개진 지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차이가 커서 안에서는 며칠이 지났어. 안의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우동수는 그 녀석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돌아가려 할 때 왜 진우가 여기 있지? 그는 백호 팀원이 아니잖아. 이 말에 형님은 걱정됐지만 진우를 친구라 초대한 걸 털어놨어. C급 게이트를 구경하러 갔을 뿐이야. 우동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지만 곧 성민의 목을 잡았어. 그는 이자가 뭔가 눈치챘다고 확신했어. 평소에 흥미로운 걸 잘 찾으니까. 백윤호는 자신의 사람을 건드리자 막았어. 손을 떼라고. 우동수는 비아냥거리며 이 작은 나라에서 감히 명령하냐고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이 강력한 힘을 뿜었어. 성민은 걱정됐어. 그들은 서로 싫어하니까. 이건 충돌의 구실이야. 김철의 장소로 바뀌었어. 그는 숲으로 돌아왔어. 며칠 동안 먹을 게 없고 추위에 떨며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있었어. 진우가 남긴 곰 시체를 보니 그는 겁에 질렸어. 왜 얼음 요정과 부딪히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이미 쓸려간 거였어. 그는 이끈무리가 한 짓이라고 부정했어. 수치를 참지 못해 이건 백귀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어. 밖에서 우동수와 백윤호가 주먹을 날렸을 때 진우가 막아섰어. 그는 손이 부러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은 강하니까. 우동수가 뭘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2달 전 그의 등급을 확인한 건 나라고 했어. 진우는 여전히 2급이야. 변한 건 없어. 우동수는 믿지 않았어.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뻔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고 그는 떠났어. 진우는 정말 운이 좋다고 했어. 성민은 진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사히 나올 거라고 믿었어. 안에서 3명은 웃으며 즐기고 있었어. 진우가 모든 걸 챙겨줬으니까. 모든 게 완벽했어. 김철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났어. 왜 약한 자들이 살아남고 내 팀은 아니지? 게다가 따뜻한 옷, 텐트, 음식까지 그들은 자원을 숨겼다고 생각했어. 그의 팀은 먹을 게 없어 죽었는데 그들은 즐기고 있으니 공유하라고 했어. 처음부터 자신을 탓하지 못해 3명에게 모든 잘못을 돌렸어. 김철은 처음부터 혜인과 진우가 알았다고 추측했어. 주모를 밝혀내라고 했어. 아니면 모두 베겠다고. 불운하게 그때 진우가 돌아왔어. 머리를 잡아 치워버렸어. 그는 이 녀석이 정말 바보 같다고 하며 위험한 손님을 데려왔어. 그래서 그들을 느낄 수 있었어. 은폐를 풀라고 했어. 그렇게 얼음 요정 무리가 나타났어. 특히 보스가 여기 있으니 3명은 겁에 질렸어. 상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눈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자가 있었어. 양쪽이 대화를 나누자 요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를 만났어. 이 말을 듣고 진우는 살짝 놀랐어. 헤이네이는 진우에게 괴물말도 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는 이건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중요하지 않아. 요왕은 이게 대화하기 쉽다고 느꼈어. 그는 정찰병이 매우 강한 자가 있다는 걸 보고했으니 진우와 싸우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가 글을 보냈어. 이전에 장난친 벌로. 두 강자가 힘을 부딪혔어. 요왕은 흥분했어. 그는 바로 싸우지 않고 왜 비인간적인 자가 약한 무리에 끼었는지 물었어. 진우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요왕은 진우조차 자신을 모른다고 했어. 그는 얼음 귀신들의 머리에 항상 인간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진우 앞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 이건 진우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진우는 이게 시스템 때문임을 알았어. 상대는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말자고 했어. 더 나은 방법이 있어. 그 3명을 넘겨주면 너한테 손대지 않겠다고. 진우는 서둘러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대체 뭐고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 물었어. 이 질문은 시스템이 막았어. 대답할 수 없게. 요왕은 진우가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해야 하냐고. 그는 반문했어. 진우가 정말로 적이 되고 싶은지 수적으로 분리하니까. 진우는 미소 지으며 모든 군단을 소환했어. 도대체 어느 쪽이? 3명은 괴물무리 사이에 서서 놀랐어. 그 세 영웅이 괴물무리 한가운데 서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혜인이 이 모든 게 진우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두 강자가 날카로운 말로 대치하다가 마침내 군단을 투입해 전투를 시작했어. 강자들이 싸우면 약자들이 피해를 보니 3명의 생존자들이 필사적으로 탈출기를 찾았어. 몇 명이 기습을 시도했지만 화살이 날아가기 무섭게 진우의 검에 산산조각 나버렸어. 청년은 상대가 자신을 과소평가한 게 틀리지 않았어. 불사지만
어둠의 군단은 만화를 많이 소비하니까 이 전투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 게다가 보스는 진우보다 훨씬 강해. 이그리스와 합쳐도 쉽게 이기기 힘들어. 진우는 더 강한 자원이 필요해. 요왕은 자신을 박이라고 소개하고 달려들었어. 진우는 무기 회수 기술이 있지만 직접 싸우면 효과 없어. 오랜만에 박은 전투를 즐겼어. 말이 끝나자마자 진우가 법사팀의 불꽃을 날렸어. 큰 폭발이 김철을 깨웠어. 청년은 진우에게 당한 게 화가 나서 달려들었어. 요왕은 이 광경을 보고 웃었지만 진우의 계략을 모르고 이그리스가 시야를 막았고 박이 접근할 때 새로운 전사가 나타났어. 진우는 그 바보를 소환해서 희생시켰어. 쓸모없으니까. 청년은 그 마장을 아이언이라고 이름 짓고 A급인이 유용할 거야. 즉시 도발해서 박을 유인했어. 상대는 암살자 타입이니 중무장 전사는 상대가 안 돼. 송이는 이 광경을 보며 여자에게 물었어. 사냥꾼들의 전투가 항상 이렇게 해?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 전해봤으면 사냥꾼이 될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요왕은 아이언이 지루하다고 하며 이그리스와 함께 덤벼들었어. 그 말에 그는 따랐어. 두마장과 함께 조화롭게 싸웠어. 박은 이미 상대를 너무 가볍게 봤어. 진우가 숨긴 기술이 있었으니까. 기회를 봤을 때 그는 찌르지만 치명타를 피했어. 청년은 상대가 강하다고 인정했지만 부하들은 아니야. 돌아보니 모든 얼음 요정 부족이 쓰러졌어. 화가 치밀어 그는 다시 달려들었어. 하지만 진우가 무기를 던졌어. 미쳤다고? 아니야. 그의 의도는 멀리서 물건을 끌어오는 거야. 아이언이 목표를 고정시켰어. 법사팀이 불꽃으로 태웠어. 박은 궁지에 몰렸어.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진우가 다가왔어. 몰랐을 때. 그는 선언했어. 전투는 끝났어. 아이언이 마무르기 한 방을 날렸어. 피곤하지만 진우는 레벨업했어. 돌아보니 그 녀석이 시체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어. 진우는 말했어. 조금은 그만두지. 아이언은 이해하지 못하고 승리를 기뻐했어. 진우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렸어. 게이트가 열리며 세 명은 기뻐했어. 진우와 송이가 마지막으로 나와 상민은 기뻐했어. 게이트가 닫히자 백윤호는 충격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희는 고개를 숙였어.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직 낮은 등급 사냥꾼만 돌아왔으니까. 해결된 후 진우는 여동생을 데려가려 했지만 백호 회장이 막았어. 그는 피곤하다고 했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백윤호는 이 청년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전투 형태로 위협했어. 6명이 사라졌으니 책임져야 해. 진우는 말했어. 나는 2명을 구했어. 네가 책임감 있다면 감사해야지. 백윤호는 그 말이 맞다고 느껴서 손을 놓고 사과했어. 진우가 떠난 후 회장은 흰에게 물었어. 왜 그 녀석이 그렇게 까칠한지. 그녀는 모른다고 했어. 보스를 쓰러뜨린 후 진우의 기분이 안 좋아졌으니까. 상민은 변호하며 진우가 피곤할 뿐이라고 했어. 회장은 그 청년을 어떻게든 초대하라고 부탁했어. 송이는 안전하게 데려가고 기뻐했어. 그녀는 수줍게 진우를 부르며 다음번에 잘 부탁한다고 했어. 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포기했어. 이런 끔찍한 걸 봤는데도 포기하지 않네. 도로가며 그는 전투 후 보상을 꺼냈어. 박의 무기야. 전에 요왕을 소환하려 했지만 3번 다 실패했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다음 날 진우가 일로 초대했어. 그의 새 옷을 보고 진우는 어이없어 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라서 그 녀석은 이해하지 못했어. 게다가 그들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 이 광경을 본 청년은 대장이 뭔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음 날 진우가 일거리로 함께 가자고 찾아왔어. 그 새 옷을 보니 진우도 할 말을 잃었어. 오늘은 송이도 함께 참여해서 그 녀석이 혼란스러워했어. 게다가 그들은 아주 친밀하게 보였어. 이 광경을 보며 그 청년은 대장이 그 소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레 상기시켰어. 송이는 아직 젊은 영웅이지만 민우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았어.